요즘 정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후분양 아파트인데요. 요즘에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후분양 아파트도 이렇게 공매로 넘어갑니다. 선분양 아파트는 짓다가 공사가 멈추고 후분양은 다 지어놓고도 안 팔려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간다. 부동산 시장 점점 더 충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의 무덤이다라고 불리는 대구가 이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부실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건설업계에 아주 파다합니다. 대구가 PF 부실로 채무불이행 사태의 기폭제, 뇌관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시행사는 정말 밥이 안 넘어간다 하면서 매일매일 부도의 초읽기에 들어가서 주변을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많냐면요. 23년 지난해 11월 통계 기준으로 보자면 미분양 주택 수가 1,300채가 넘습니다. 대구에만요.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게 바로 대구죠. 미분양 중에 준공유 미분양 주택 1,000채가 넘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다라고 불리면서 가장 집값이 비싼 수성구에 316채, 동구에 456채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게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100채 중에 한 10채 정도가 미분양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버티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서 분양도 되고 입주를 또 다 할 텐데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너무 많으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해서 여기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에 나 혼자 살고 있으면 무섭고 또 여러 시설들을 원활하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도 완전히 공포의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보통 분양되는 집합 건물의 경우는요,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시켜 공사를 할 때 시행사가 돈이 없으니까 PF 대출을 일으켜서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한 뒤에 분양 계약금과 또 순차적으로 중도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PF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건 뭐 아주 이 사업이 순항할 때의 얘기죠. 만약에 분양을 하고 나서 초기 계약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분양 성적이 좋지 않으면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또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자,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산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 또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 시공사는 그야말로 자금이 경색되면서 다 같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 나가는 건설사라 하더라도 돈줄이 한두 군데서 막히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멀쩡하게 봤던 태영건설도 바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요즘 선분양하지 말고 후분양하자. 왜냐하면 선분양을 하고 나니까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 이래서 후분양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분양 단지보다 후분양 단지의 경우 미분양이 나면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후분양의 경우는요, 적어도 분양률이 70%는 넘어야 건설대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70% 수준이 안 되면 돈 빌려준 곳에서는 슬슬 경매나 공매 준비에 들어갑니다. 후분양 아파트 특성상 입주를 시작한 후에도 미분양이 계속 이어지면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완판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금 부실 문제가 불거져서 도산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후분양이니까 더 빠릅니다. 자, 대구의 강남, 수성구, 많이들 그렇게 부릅니다. 대구의 수성구의 후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빌리브 헤리티지라는 아파트인데요. 빌리브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건설사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죠? 신세계건설입니다. 지난 23년 8월에 준공을 마쳤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17.12%입니다. 25가구만 분양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숫자로 보자면 146채 중에 미분양이 121채입니다. 엄청난 미분양이죠. 그래서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이 개별 매각 방식으로 신탁 공매를 진행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 시행사가 한 1,400억 원대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했는데 이토록 오랫동안 준공 후 미분양이니까 당연히 돈을 더 안 빌려주겠죠. 연장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신세계건설의 경우는 최근에 공급한 빌리브 루센트라는 것도 분양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빌리브 라디체라는 것도 역시 2%밖에 안 됩니다. 여러 군데가 다 분양률이 30%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신세계건설도 태영건설처럼 위험하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매가 결정된 빌리브 헤리티지의 경우는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구의 수성구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교육 환경이 좋고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 동네에다가 분양을 하니까 이건 뭐 무조건 되는 동네라 이거죠. 그런데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건설이요, 집을 좀 잘 짓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미분양이 이렇게 심하게 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시행사나 시공사는 이걸 정말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택시장이 아주 화랑일 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막 오를 때 분양만 하면 다 분양이 되니까 심지어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사고 보는 그 시절에 소위 장사가 잘 되니까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 예측도 안 하고 일단 때려 짓고 본 거죠. 자, 2020년, 21년 이럴 때가 대구시는 주택 공급을 제한하지 않고요, 민간 자율에 맡겼습니다. 사실상 시장 자율에 맡긴 건데 가장 좋은 경제 조건이 시장 자율에 맡기면 공급이 많으면 공급사에서 공급을 좀 덜 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사에서 공급을 좀 더 하고 이런 것이 시장인데 한때는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때려 짓고 본 거죠. 자, 그리고 대구는 용적률을 높게 허용해 줬죠. 그래서 좁은 땅에 공급 물량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분양이 뭐 대구 말고도 수도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PF 대출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죠. 분양 시장이 꺾이는 그 마지막 시점에 계속 잘 될 줄 알고 진입한 회사들이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잘 되니까 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땅을 경쟁적으로 막 사들여서 시행을 한 것이죠. 똑똑한 시행사들은요, 이미 그 당시에 한 발 살짝 뒤로 물러날 때였거든요. 그런데 후속으로 들어간 분들, 그러니까 계속 잘 될 줄 알고 뒤늦게 들어간 분들은 지금 물렸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시행업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외치면서 다들 들어갔는데 지금은 하이 리턴은커녕 하이 리스크만 잔뜩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다. 보통 공매는요, 미분양 아파트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 미분양 물건들을 공매로 넘기는 것은 뭐 어쩌면 흔한 일이기도 한데 지금 대구의 경우가 특별한 이유는 미분양이 많아도 너무 많은 이때에 또 아파트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갔다는 것. 이게 앞으로 PF 부실 뇌관이 대구에서 계속 터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PF 부실로 눈여겨봐야 되는 중견건설사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이런 곳을 지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왜 지목했냐, 왜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하냐면 대구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부건설은요, 지난 22년에 여기도 수성구에다가 했는데요, 수성 센트레빌 어반폴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이게 분양 실적이 너무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분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공사도 중단됐죠. 자, 지금 미분양이 참 많습니다. 왜 분양이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금리가 비싸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분양이 다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그 말은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는 금리 때문이 아닙니다. 22년에 주택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제가 금리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맞았고요. 지금은 금리의 이유는 다소 줄어들고 오히려 비싼 분양가 때문에 분양이 안 됩니다. 우리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비싼 거라면 뭐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소득으로는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양가입니다. 100년을 모아도 못 사는 아파트 분양값을 어떻게 나오는 족족이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요가 있을까요? 3억짜리를 9억에 파니까 분양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내리면 팔릴 수 있습니다. 안 팔릴 리가 없습니다. 빌리브 헤리티지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간 것을 보고 대구에 사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빌리브 헤리티지는 시장가의 거의 2배가 넘는 분양가에 비해서 시설이나 입지가 아무런 이점이 없다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정확한 말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정말 꺼지기 전에는요, 우리들의 가계 경제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부동산 시장 잡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쓸데없는 공급은 그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어떤 국도를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저 많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여기에? 여기 누가 들어와 살지? 이런 곳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군데 봤습니다. 이런 곳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쓸데없이 땅만 보이면 아파트를 짓고 분양받아달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 공급이 되어야 할 곳에 공급이 되어야 분양도 잘 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무슨 개미굴도 아니고 지어만 놓으면 다 들어가서 산다. 이런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할 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